어렸을 때는 진짜 여기 딱 앉아서 계기판 딱 보면 그냥 막 피가 끓었는데 딱 봐도 약간 되게 막 무슨 경주형 머신 같잖아 느낌이. 딱 앉으면 막 직진만 그냥 달려도 재밌었지. 안녕하세요, 라이더TV 임성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야마하의 대표적인 슈퍼스포츠 바이크인 YGF R6입니다. 그 위에 상위 모델로 R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급으로 보이시는 R6가 있는데, 이 R6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형 모델로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하얀 배경에 앞에다 놓으니까 굉장히 색깔이 더 튀고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자, YGF R 시리즈는 야마하에서 대표하는 슈퍼바이크하고 슈퍼스포츠 장르를 섭렵하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마하에서는 R월드라고 해서 이쪽 레이서 레플리카 슈퍼스포츠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레이서 레플리카의 어떤 의미를 잠깐 되새겨 보자면, 레이서는 말 그대로 레이싱 머신을 레이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레플리카는 복제품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레이서 레플리카는 말 그대로 레이싱 머신의 복제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경기나 레이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 머신을 복제한 양산형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GF R6가 YGF R1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태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R6는 600cc의 배기량 엔진을 가진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R1은 아시다시피 1000cc 슈퍼바이크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요. R1 같은 경우는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이라고 불리는 WSBK라는 그 클래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레이서 레플리카 기종이고, YGF R6는 월드 슈퍼스포츠 챔피언십이라는 WSS라는 클래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거 바로 윗 모델인 YGF R1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처음 탄생을 했고요. R6 같은 경우는 99년에 처음 데뷔를 해서 양산 바이크 미들 클래스 머신으로서 108마력을 발휘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물론 99년 데뷔 당시에는 카뷰레터 모델로 데뷔를 했다가 2001년식 때 약간 체인지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2003년식으로 바뀌면서 인젝션을 처음 채용을 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식 모델이 아마 도립식 포크를 정립해서 도립 포크를 채용하는 그런 체인지가 있었고, 2006년식이 되면서 풀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어떤 레이싱 머신에 가까운 그런 외형과 그런 기계적인 능력을 많이 갖추고 세간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큰 이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08년식으로 오면서 YCC-T라든지 YCC-I 같은 첨단 전자 제어 장비를 추가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면모를 보였고, 그 이후에 한참 동안 변화가 없다가 2017년도에 한번 다시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풀체인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것이, 겉모습은 모토GP 머신처럼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지만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큰 변화를 겪진 않았기 때문에 풀체인지라고 하기는 어렵고, 약간 페이스리프트 느낌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바로 윗단계 머신이었던 YGF R1의 어떤 이런 페어링 디자인이나 공기역학적인 이런 디자인을 다 답습해서 거의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유사한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그 위급 머신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1999년에 탄생해서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거의 20년 넘게 지금 활약을 해온 미들급 슈퍼스포츠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R6가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주변에 다른 경쟁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혼다라든지 가와사키, 스즈키, 그 다음에 유럽 브랜드들까지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이 600cc 클래스, 미들 클래스의 경쟁이 많이 약해져서 R6가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레이서 레플리카 기종이 옛날보다 많이 인기가 떨어진 거는 분명한데,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트랙데이용이라든지 이런 레이싱용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이유는 WSBK나 WSS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마하 머신들의 어떤 그런 활약상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념을 약간 짚고 가자면, 모토GP 같은 경우는 완전히 웍스머신을 활용해서 순수히 달리기 위한 그런 기술력을 승부를 보는, 메이커들 간의 승부를 보는 쪽에 포뮬러 1 레이스죠. 차로 따지면 F1 같은 경기가 이제 모터사이클에서는 모토GP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WSBK나 WS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따지면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 WTCR 같은 그런 레이스하고 아마 비교를 하면은 적절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YGF R6 같은 경우는 최근에 WSS 클래스에서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연속으로 시즌 챔피언을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아직도 R6가 여전히 레이스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대비 가치 면에서 많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면에서는 윗급인 YGF R1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일단 앞모습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가운데 이 M자형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보면은 YGR-M1이라는 모델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헤드라이트고요. 이게 아마 하향등이고 이게 상향등일 거고요. 이건 이제 데일라이트로 약간 맹수의 어떤 눈매 같은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깜빡이죠. 윙커가 이렇게 백미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레이싱 트랙에서 달리고 싶다든가 아니면 레이싱에 실제로 출전을 한다든가 할 때 이 백미러를 통째로 탈거를 하고 이런 배선들도 제거를 하면은 완벽히 이제 트랙데이용 아니면 레이싱용 바이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 자, 디자인을 쭉 보시면은 2006년에 아마 풀체인지 됐을 때랑 비슷한 그런 어떤 디자인 라인을, 사이드 라인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약간은 그래도 조금 유선형으로 좀 더 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슈퍼스포츠, 약간 좀 빡세게 탈 수 있는 그런 달리기 위한 머신이라는 거를 딱 느낄 수가 있으실 테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17L의 연료를 소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재질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량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을 테고 쪽 배기 시스템도 약간 눈에 띄실 거예요. 뭐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길지가 않았는데 뭐 소음 규제다, 뭐 환경 규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못생겨진 배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재질이 지금 티타늄으로 엔드가 꾸며져 있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길이는 길어졌지만 무게는 최소화하겠다는 뭐 그런 집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계기판은 아날로그 RPM 게이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LCD 패널이 있어서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변속 타이밍 램프도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주행 거리 등 기본 정보 표시는 다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전자장비들의 정보들도 같이 표시가 되고요. 사실 요즘 최신 바이크들은 이런 레이서 레플리카라고 해도 풀 디지털이나 이제 컬러 TFT 계기판으로 많이 치장을 하는데 약간은 아직은 거기에 시대를 못 따라간 그런 느낌은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눈에 RPM 게이지를 봤을 때 18,000rpm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16,000까지는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 숫자만 봐도 굉장히 구회전 엔진이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고 뭔가 이 엔진을 켜고 스로틀을 봤을 때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하는 그런 느낌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니까 어떤 최신 감성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슈퍼 스포츠 머신들이 유행했을 때 느꼈던 그런 스포티한 감성은 충분히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마하 YZF R 시리즈의 메인 프레임은 옛날부터 야마하가 델타박스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 델타박스 1, 델타박스 2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강성이 더 높고 더 가볍게 만들었다는 그런 장점을 좀 PR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멋있게 붙였는데요. 이 프레임도 역시 델타박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제조 방식은 CF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이고요. 이 프레임은 엔진 위치와 강도 등 야마하의 레이스 기술력이 총동원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동안 그런 세계적인 레이스를 통해서 직접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이더 시트와 이쪽 텐덤 시트가 있는 리어 서브 프레임, 이 서브 프레임 같은 경우는 CF 다이캐스팅 마그네슘을 사용해서 높은 강성과 경량화에도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차량 중량은 190kg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에 190kg보다 더 덜 나갔던, 무게가 덜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전자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중량이 늘어나는 건 아마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YZF R 시리즈 중에서도 R6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이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고 가벼우면서도 이 고효진에서의 응답성이 굉장히 날카롭기로 유명한데요. 엔진은 정확히 599cc 수령 병렬 4기통 엔진이고요. 2006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야마하의 첨단 레이스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118마력이고요. 이게 14,500rpm에서 발휘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초고회전 엔진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6.3kg이고 이 역시 토크도 1500rpm에서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압축비는 13.1:1로 굉장히 높고요. 티타늄 밸브가 16개, 기통당 4개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조 피스톤, 세라믹 복합 실린더, 마그네슘 케이스로 차체 경량화 및 안정적인 내구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6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어비를 최대한 짧게 해서 가속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풀체인지 되면서 탑재된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하나씩 더 추가가 됐는데 일단 YCC-T는 야마하 칩 컨트롤 스로틀이라는 영문의 약자고요. YCC-I는 야마하 칩 컨트롤 인테이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로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제어 스로틀을 의미하는 거고
스로틀을 전자 제어로 확실하게 제어를 해주면서 더 섬세하고 이제 엔진과 어떤 스로틀을 1대1에 가까운 그런 날카로운 응답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로틀을 개방하는 정도나 어떤 주변 지금 환경에 따라서 이 공기의 밀도를 조절해가지고 ECU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검출을 해서 최적의 가속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행 전자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총 6단계로 되어 있고요. 아예 끌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레이서 레플리카다 보니까 무조건 레이싱 트랙에서만 달리는 건 아니고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 상황에 맞게끔 트랙션 컨트롤 레벨을 정해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스로틀 밸브 제어 맵을 활용한 야마 D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이딩 모드 셀렉터의 개념인데 표준 모드, 그다음에 A 모드, B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딩 모드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반응이나 어떤 출력 제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퀵시프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클러치 레버 조작 없이 발끝으로 이제 시프트 기어를 톡 올리면 알아서 기어가 들어가는 업시프트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운시프트 같은 경우는 오토블리프 기능은 빠져 있고 그냥 클러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주면은 슬리퍼 클러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좀 최소화하면서 감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슈퍼스포츠 모델은 서스펜션의 한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정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쪽에 KYB 도립식 포크, 텔레스코픽 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R1과 동일한 구경인 43mm 이너 튜브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 쇼급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이시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KIB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듀얼 디스크로 420mm 대구경 디스크를 채용을 하고 있고 뒤쪽에는 220mm 싱글 디스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BS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자, 지금까지 YGF R6 2020년형 모델을 스튜디오에 올려놓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야마 YGF R 시리즈에 대해서는 저도 로망이 있었습니다. 20대 때만 해도 이런 슈퍼바이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소유를 많이 했었고 슈퍼스포츠 바이크가 아니면 약간 모터사이클을 제가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애착이 많은 장르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보를 줄줄이 다 깨고 있을 정도로 정말 애착이 많았던 그런 시리즈입니다. R1 같은 경우는 뭐 98년도 초창기 모델도 소유를 했었고 2002년도 모델도 소유를 했었고요. R6 같은 경우는 계속 갖고 싶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잘 닿지 않아서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약간 옛날식으로 말하면 드림바이크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근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또 옛날에 느꼈던 약간 그런 향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지금 아직 타보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06년도에 이 R6 신형 모델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렇게 하얀색하고 빨간색이 들어간 그런 컬러링의 뉴 모델을 이제 서킷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잠을 못 잤었거든요. 정말 너무 갖고 싶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흥분이 됐었는데 그때 같이 봤던 이제 공식 홍보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킷에서 이제 스트레이트 주로에서 멀리서 R6가 쭉 달려오는데 그냥 와 하면서 오는데 RPM이 거의 15,000에서 20,0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시프트를 하면서 오는 그 변속하는 소리가 너무 짜릿해서 그 영상을 정말 많이 돌려보고 계속 돌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 고회전을 쓰는 그런 머신들이나 엔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R6였습니다. 옛날에 투스트로크 엔진을 타고 이제 즐겼을 때도 그런 고회전의 어떤 감성, 그런 감성 때문에 이제 놓지를 못하고 탔었던 건데 포스트로크 엔진 중에서 그런 고회전 엔진의 감성을 복원시켜줬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엔진 중에 하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600cc 슈퍼스포츠 머신들이 좀 사장세라서 국내에서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없고 이 R6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 정식 루트로 이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뭐 뉴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팬층이 있고 누군가한테는 계속 드림바이크로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세대가 보기에도 빠지지 않는 머신 디자인인 것도 분명하고요. 울 것 같아.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만난 YGF R6였고 눈물이 약간 그런 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슈퍼스포츠 미들급 중에 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꾸준히 계속 인기를 이어갈 것 같고요. 발행 같아서는 이제 또 풀체인지를 거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야마하에서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뭐 바람도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땐 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YGF R6 국내에서 판매 중인 컬러는 이 레이스 블루 컬러하고 또 이제 블랙 컬러가 또 있더라고요. 그 컬러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홈페이지나 매장을 방문하셔서 한 번쯤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0년형 야마하 YGF R6 기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함께 더 재밌고 유익한 리뷰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임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